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개똥벌레 4.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되는 화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대개 아무 말도 없이 탁자 위의 잿더리를 만지작거리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의 장례식이 끝난 3개월쯤 후에 나와 그녀는 꼭 한번 얼굴을 마주쳤다. 대수롭지 않는 용건이 있어서 다방에서 만났는데 용건이 끝난 다음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몇 번인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으나 이야기는 그때마다 도중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그녀의 어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모난 데가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지 나로선 알지 못할 일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와 그녀는 헤어졌다. 그녀가 나에게 화를 낸 건 어쩌면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자기가 아니고 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될 수만 있다면 그때의 상황을 바꿨으면 싶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번 일어난 일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해 5월의 오후 나와 그는 하굣길이라지만 정확히 말하면 등교하다가 돌아왔던 셈이다. 당구장에 들려서 4게임가량 당구를 쳤다. 첫 게임을 내가 이기고 나중에 세 게임을 그가 이겼다. 약속대로 내가 게임 요금을 물었다. 그는 그날 밤 차고 안에서 죽었다. N360의 배기 파이프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차 안으로 끌어들이고 창문 틈을 고무 테이프로 막아버리고선 엔진을 걸었던 것이다. 죽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친척의 병문안을 갔던 양친이 귀가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라디오가 켜진 채였다. 와이프에는 주유소의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뉴스도 없었거니와 집히는 동기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와 만났던 탓에 경찰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다.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인간이 당구장에서 3게임이나 계속 이길 까닭이 없단 말이다. 경찰은 나에 대해서나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빼먹고 당구장에 가는 그런 인간이라면 자살했다 한들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고 그걸로 사건은 끝났다. 빨간 N360은 처분되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교실의 책상에는 한동안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나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그것뿐이었다. 나는 녹색 페인트를 발라놓은 당구대랑 빨간 N360이랑 책상 위의 하얀 꽃이랑 그런 것들이 죄다 잊어버리기로 했다. 화장터의 높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경찰의 취조실에 놓여있던 종이가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펑퍼짐한 문진이랑 그런 모든 것들도 함께 처음 얼마 동안 그렇게 잘 되어갈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엇인지 어렴풋한 공기 비슷한 것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공기는 뚜렷한 형상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상을 이런 말로 바꿔놓을 수 있을 뿐이다. 죽음은 삶의 대격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역겨우리만큼 평범한 말이다. 완전한 일반론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기로서 몸속에 느꼈던 것이다. 문진 속에도 당구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4개의 공 속에도 죽음은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자잘한 티끌처럼 허파 속으로 빨아들이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죽음이란 것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들을 포착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들을 포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그것은 나로서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것으로 여겨졌다. 삶은 이쪽에 있고 죽음은 저쪽에 있다. 그러나 나의 친구가 죽어버린 그날 밤 경계로 했어. 나로서는 이미 그렇게 단순하게 죽음을 파악할 수는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극단적 존재가 아니다. 죽음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로서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 17살의 5월 밤에 나의 친구를 붙든 죽음은 그날 밤 나를 또한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명백히 그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18살이고 사물의 중간점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녀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다분히 데이트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 믿는다. 그 외에 마땅한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녀는 도쿄의 교회에 있는 여자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평판이 좋은 아담한 여자대학이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대학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길가에는 깨끗한 용수가 흐르고 있어서 가끔은 그 언저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띄엄띄엄 밖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없었으므로 나도 그다지 말하지 않았다. 얼굴을 맞대면 우리는 그저 걷기만 했다. 그러나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고개를 오르고 고개를 내려오고 다리를 건너고 거리를 가로질러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간다는 목표도 없었고 무엇을 하리라는 목적도 없었다. 한바탕 걷고 나면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나면 또 걸었다. 슬라이드 필름이 갈아 끼워지는 것처럼 계절만이 지나갔다. 가을이 와서 기숙사 중앙의 잔디밭이 느티나무 낙엽으로 뒤덮였다. 스웨터를 입으며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풍겼다. 나는 새 스웨터 구두를 샀다. 가을이 끝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씩 나의 팔에 몸을 기대었다. 더블 코트의 두꺼운 천을 통해 나는 그녀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나는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밀어넣은 채 언제나와 다름없이 걷기만 했다. 나도 그녀도 러버 소울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플라타너스의 구깃한 마른 잎을 밟은 때에만 마른 잎이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내 팔이 아니라 누군가의 팔이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나의 체온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녀의 눈은 전보다도 더욱 투명하게 느껴졌다.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투명함이었다. 가끔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슬퍼졌다. 기숙사 동료들은 그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일요일 아침에 내가 외출하려고 하거나 하면 언제나 나를 놀려댔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다들 나에게 연인이 생긴 줄 알았다. 설명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할 이유도 없어서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데이트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누군가가 색상은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고민하더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이 18살은 지나갔다. 해가 뜨고 지고 국기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죽은 친구의 연인과 데이트를 했다. 도대체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로선 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대학 강의에서 클로데를 읽고 라신너를 읽고 아이젠슈타인을 읽었다. 그들은 누구나 정상적인 문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저 그것뿐이었다. 나는 학급에서 그의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 기숙사에서의 교제도 대체로 비슷한 것이었다. 나는 늘
책을 읽고 있었으므로 다들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줄 여기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소설가가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심정을 그녀에게 몇 번인가 말하려 했다. 그녀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주리라 여겼다. 그러나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맨 처음 나에게 말한 것처럼 정확한 말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잠겨들곤 했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전화가 있는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는 3주 동안 걸려오지 않는 수도 있었고 2주 동안 연거푸 걸려오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로비 의자에 앉아서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